됐습니다. 자, 오늘은 96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로 뚜렛 증후군을 치료해보자.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최희순 K2 소프트 우리 연구소장님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디지털 치료제로 뚜렛 증후군을 치료해보자라는 주제로 96차 정기 기술독립군 웨비나를 발표하게 된 최의순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오라클 ERP 컨설턴트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뉴욕 중앙회에서 리스크 관리 일을 5년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인공지능 쪽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분야 박사 과정을 현재 수료한 상태입니다. 저의 주 관심사는 재무적인 거, 파이낸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핀테크 이 정도의 분야고요. 그 중에 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치료제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더불어서 뚜렛 증후군, 보통 이제 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틱장애로 알려진 이 뚜렛 증후군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증상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직장의 치료용 디지털 치료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이라고 하면 보통은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뭐 개보린 이런 거 같은 그런 먹는 알약 중심으로 좀 익숙해져 있을 텐데요. 페어 테라픽스라는 스타트업이 미국 FDA에서 2017년도 말에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리셋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라는 그 카테고리의 시장이 급속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은 치료 작용성 기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의학적인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신약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신약의 역사가 이제 흘러왔다고 보면 되는데, 신약 개발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최초의 1세대 약을 저분자 화합물로 만든 치료제라고 보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분자 화합물로 만든 치료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좀 더 진보한 게 이제 요 부분이 되는데요. 이 진보한 것들은 2세대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물학적 원료로부터 제조, 추출 또는 반합성된 의약품들입니다. 보통 이제 항체 치료제 형태로 휴미라나 엠브렐, 레미케이드 같은 것이 대표적인 2세대 치료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치료제 부분은 이제는 DNA와 RNA를 타깃으로 하는 흑산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유전자 치료제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바이오젠의 스핀라자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스핀라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매출 1조 가까이 달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웨비나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 디지털 테라피스인데 이 부분은 이제 4세대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대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그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즉 효과성이 그 입증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도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뜻은 소프트웨어 완성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퀄리티 컨트롤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성을 위해서는 임상실험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안전의약처, 식약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디지털 의료기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그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의료 영역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개인 건강과 질병에 맞춰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디지털입니다. 그전까지 의료기기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나 혈압계 체험기 같은 것도 의료기기라고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디지털이 붙어서 기존 의료기기에서 이제 의료기기의 어떤 특정 디바이스의 IT 기술 접목해가지고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원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다,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큰 범주 안에서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속해 있고요. 그러나 그 목적이 질환의 치료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원칙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는 임상적인 어떤 근거를 확보해야 하고 FDA나 식약처 같은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듣게 됩니다. 현재 대표적인 제품은 여기 보시면 피아트라틱스의 이제 리셋, 알칼리의 이제 ADHD 치료용 게임, 어플라이드 VR의 이제 진통제 효과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VR 게임인데, VR 기기인데,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 즉 FDA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디지털 치료 그 재산업 활성화를 해서 디지털 테라피틱스 얼라이언스라는 그 단체가 현재 결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올라가는 업체들이 이제 여기에 제가 좀 보관합니다. 여기서 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디지털 치료의 진출 분야는 중독 치료, 정신질환, 비만, 불면증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있었고요. 점차 암, 통증 이런 쪽으로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페어테라피스라는 업체인데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를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스타트업이고, 현재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 두 가지의 이제 사용 예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아킬리사에서 만든 그 엔데버 RX라는 ADHD, 즉 이제 성인도 있지만 주로 이제 소아나 아동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게임인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반을 타고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를 가진 그 어린이들을 주의 기능 개선을 위한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게임 기반 기기로는 최초로 그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보셔서 알겠지만 그 주인공이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전방망의 볼트를 타고서 일정 경로를 달리는 레이싱 게임으로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인지 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 뇌의 이 전두엽 부분의 피질을 활성화해서 주의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60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그 엔도버 RX는 임상 실험을 하였고요. 그 하루에 25분씩 5일간 게임을 이용해서 아동들에게 인지 능력 개선을 훈련을 시킨 결과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그 영상의 이제 부모가 이제 약간 뚱뚱하신 그 흑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In your home, in your own device, in your own time, it's your really fantastic.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기기로 자신의 그 시간에 맞춰서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현저한 부작용이 없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는 다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그 치료는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HD나 뭐 틱을 가진 부모는 보통 자녀의 복약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불안 요소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페어 테라피에서 그 세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나온 그 솜리스트라는 그 불면증 치료제를 제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영상을 좀 제가 좀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어요. 방금 이제 요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보면 이제 이 페어 테라피틱스라는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중독 치료제인 리셋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 그 오이오피드라는 것에 대한 중독을 치료하는 리셋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이제 불면증 치료제인 솜리스트 이 세 가지, 즉 세계에서 그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제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제 이 솜리스트라는 것은 불면증을 치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수면 제한, 자극 조절, 인지 교정 이렇게 로 이루어진 그 CBTI라는 주요 세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6단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어 1, 방금 보셨던 코어 1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그 제한하는 어떤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일단은 문진을 이제 가지고 체크를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써서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서 수면 그 자가 진단을 일단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슬립
화면에 넘어갔네요. 네, 두 번째 그 단계에서는 뭐 수면 일기를 생성하고 그 최적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하고요. 이 쭉 한번 이제 보면서 제가 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2단계까지 이제 설명드렸고 3단계에서는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파악을 내가 이제 하고요. 그것을 이제 인지행동 치료 전략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 4단계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생각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고요. 사고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시킵니다. 5단계에서 이제 교육,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환경과 건강 상태가 수면을 개선시키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6단계의 룩 어헤드 단계에서는 환자가 무엇을 알고 있고 추후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6단계의 이제 교육 그 과정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금 좀 넘어가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제 2주간의 이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쭉 지속 시간이 그 보통은 어떤 그 테라피를 제공하면 그때는 호전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호전이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이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제 호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에서 임상 실험을 거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냐면 의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앱을 이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승인 코드를 환자에게 처방을 하고요. 그 승인 코드는 이제 9주간 유효하고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진료와 진전 상황이나 아니면 수면 일기와 같은 환자 앱 사용 내용을 데이스보드로 확인을 하면서 적절한 또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 그 스타트업인 후원에서 개발한 직장의 치료형 그 디지털 치료제는 틱스마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현재 그 확증 임상 전 단계까지 개발이 되었고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그 메타버스와 상당히 많은 융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혹시 뭐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불수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기할 때 목을 흔든다든가 아니면 뭐 팔을 이렇게 갑자기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상당히 큰 좀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뚜렛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틱에도 음성 틱이 있고요. 그 이제 모음으로 한 틱이 있어요. 근육 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고 1년 이상의 이제 유병을 갖고 있으면 이제 뚜렛 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질환 코드를 이제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 67만 명 정도의 이제 뚜렛 증후군 환자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3세에서 12세 전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청소년과 성인 모두
이제 모두 전체 환자 중에 20%가 이제 뚜렛으로 이제 전이가 됐고 이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뚜렛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즉 뚜렛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하게 되면 뚜렛에는 좀 개선이 될 수 있. 뚜렛에 대한 개선도 개선이지만 그 외에 행동 개선이라든지 이게 이제 활발하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보호자들의 어떤 거부 반응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반응 훈련 치료도 있는데 그 효과성도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뚜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신질환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련이 있어서 보통 이제 상담 위주의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익명성을 중시하거나 이런 어떤 국내의 그 치료 환경이나 아니면 보호자의 어떤 특성을 감안하면은 대면 진료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뉴로 피드백 기술로 이제 뒷장애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요. 일단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상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뇌파를 이용한 이제 훈련으로 이제 틱장애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환자가 생체 신호 측정기, 즉 뇌파와 그다음에 이제 근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쓰고서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 중에 발생되는 그 뇌파와 근전도에 대한 그 생체 데이터를 획득을 해서 그 획득된 생체 데이터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치료 영상을 보여줍니다. 맞춤형 치료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내가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줬을 때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도록 하고 다시 나쁜 뇌파의 반응이 오면 이제 빨간색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를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고요. 이 이제 치료에 대한 결과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환자용 앱과 그다음에 의사용 앱이 이제 있는데요. 환자용 앱에서는 진단과 예방치료, 처방치료, 그리고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진단 과정에서는 이제 아까 보셨던 특정 기기를 쓰고 이제 생체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진표가 있어서 이제 문진표의 문진사항을 이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이 기록된 내용이 이제 의사용 앱으로 전달이 돼요.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진단 결과에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방치료냐 아니면 처방치료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소아 환자들한테 이제 치료용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 치료 효과를 다시 피드백 받는 과정, 이것을 이제 반복을 해서 약 8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의 치료 기전 및 알고리즘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의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약간 어렵죠. 이제 뇌파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밝혀내는 것들은 뭐냐면 특정의 발생이 특정 그 뇌파의 영역
정확하게는 이제 모터틱스라고 해서 FG3라는 그 위치에서 나오는 뮤파에 있음을 2020년도 생체 신호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견했고요. 이 내용들은 SCI 논문으로 게재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특정 광고에 대해서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출원도 2개건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치료 기전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면, 도파민의 과답성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 핵심인데요. 도파민은 신경세포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틱장애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전달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 틱장애 치료제는 그에 따라서 도파민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그 틱스마일이라는 것은 이제 틱스마일은 뉴로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도파민 과다성을 제어를 하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건조 감각 충동 제어 프로토콜을 갖고 있습니다. 즉 틱을 일으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는 뇌파를 발견을 해서 뇌파를 감지를 하게 되면 틱이 발생하기 몇 주 전에 이제 감각 충동을 생기는 것을 이제 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고, 또한 이제 틱장애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스트레스 해소용 프로토콜 개발해서 이를 그 전전비용 뇌파 조커스 대학과 파워 조절을 통해서 긴장 불쾌한 상태를 이완과 쾌 상태로 정의하도록 훈련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각 충동 제어인데요. 이 틱이 발생하기 전에는 감각 충동 제어가 충동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조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틱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전조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그것을 이제 훈련할 때 보여주면 틱이 발생하기 전에 그 훈련을 통해서 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전을 이제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이제 틱장애도 보통 이제 스트레스 과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다 가정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이제 즐겁고 불쾌한 상태, 그리고 이제 각성과 예양 상태가 있는데, 각성과 이제 불쾌한 상태 이 부분에서 점차 이제 그 즐겁고 그다음에 이제 이완된 상태로 조절하기 위한 반복적인 이제 학습 과정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틱뿐만 아니라 뭐 불안, 우울, ADHD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의 확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보여주고요. 그러고 나서 영상이 종료된 지 이제 틱이 발생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틱이 발생되지 않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환자가 어떤 장면에서 틱이 발생하는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서 자가인식 훈련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치료하기 위한 보장과 처벌을 게임 영상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여주고요. 그러면 틱이 발생했던 그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쪽에서 틱이 억제되도록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억제에 성공하면 딩동댕과 같은 소리를 주면서 이제 긍정적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억제 실패하면 이제 부정적 페널티를 주면서 경각심을 주고 뭐 벌칙 점수를 주면서 이제 좀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치료를 저희가 96명의 임상실험과 그다음에 6명의 시층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뇌파 얼굴 근전도에서 김상 이하 상태를 시간별로 쫙 봤을 때 그 치료 효과가 명백하게 있음이 증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눈 깜빡임과 그다음에 신체팀 같은 경우에서도 시간대별로 치료 효과를 평가해 본 결과 치료 효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상 결과를 이제 현재 1차, 2차 임상 결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임상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타코텍스 영역의 묘파를 발견한 것은 이제 96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행동 역전 훈련 임상은 6명이서 단국대 병원에서 틱 자각을 하면서 틱 환자 6명에 대해서 각각 8시 임상 실시를 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틱의 발생 그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현재 그 최종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알고리즘과 이거는 이제 그 생체 신호 IoT 기기를 이제 착용을 하고 이제 진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진을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된 결과는 의사에게 전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예방 치료에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 치료나 이제 게임 치료를 이제 하고 있고요. 중증에 대해서는 증상별로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발송을 해서 증상별 치료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그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환자한테도 가지만 의사한테도 가서 그 치료 결과를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틱 장애에 관련된 수요를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아동 인구는 2020년도 이제 건강심사평가원의 통계 수치인데요. 아동 인구가 이제 560만 명인데 틱 장애를 가진 아동이 67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체 약 12% 정도가 되는데요. 1년 이상 틱 장애가 유병되는 그 아동은 전체 아동의 1%로서 2020년도에 이제 5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그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2만 1,000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특장애를 가진 뚜레 증후 환자 중에 37%만이 이제 병원에 내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통계를 바탕으로 틱장애에 대한 그 디지털 치료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또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체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치료 영상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제 원격 진료, 그리고 수많은 이제 치료형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 또 협업과 그다음에 그 공조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발표를 기술 독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는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면 제가 성실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여태까지의 치료를 약물 치료만 여태까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디지털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이었었던 것 같고요. 역시 새롭게 하나의 떠오르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게 앱으로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아까 그 페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야, 이게 또 새로운 분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아까 그 채팅방에는 거의 지금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들 좀 어려운 분야가 돼서 바로 그냥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양경진입니다. 예, 예. 이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잘 모르는 분야인데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트윈 대상 중에 이제 피플이 들어가는데, 이 피플 디지털 트윈, 특히 틱장애 관련된 피플 디지털 트윈 모델을 잘 만들면 그 임상 실험의 어떤 결과를 좀 더 빨리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피드백을 시켜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같이 좀 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 디지털 트윈 분야도 저도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그 가상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 쪽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실험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그 큰 장애가 뭐냐면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특정의 환자들을 구해야 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찰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통제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디지털 트윈은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내원해가지고 치료하고 진료하고 그 임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접근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또 따로 연락해서 한번 저기 예, 그러시죠. 네. 예.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어느 분이 좀 말씀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관영이라고 하고요. 예, 최관영 박사님 말씀 이렇게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 좀 보시고. 아, 예, 잠깐만요. 네. 지금 그 미우파를 주로 활용하신 것 같은데, 예, 그게 그 알파나 네파에 나오는 알파, 감마, 세타 여러 가지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따로 구분할 수 있는 툴이 따로 있는지. 예, 저희가 최초에는 이제 전체 뇌파는 이제 그 측정 도구가 있어서 뇌파를 이제 측정해서 특정 어떤 주파수 대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뇌파를 분류를 하는데요. 뇌파를 분류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면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서 노이즈 처리. 그리고 그 중에 뮤파라는 것들은 이제 특정 이제 주파수 대역인데요. 그 뮤파가 이제 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증명을 했었고, 그 뮤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뇌파가 그 상당히 신호가 약합니다. 특히 뮤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증폭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핵심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그 전자약의 개념으로 예,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미국에 이제 노보큐어라든가 혹시 아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나스닥 들어가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저기 뇌종양도 치료하고 있고 FDA 승인 받아가지고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전자약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나요? 이런. 예, 그 겹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미국 시약처에서 나온 그 정의에 의하면 특정한 기기에서 작동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즉 질환을 치료하는 데 주 목적인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자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전자약 같은 데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는 디바이스가 중심이 이제 되고 소프트웨어가 일부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메인이 되고 소프트웨어 자체로서의 어떤 그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영역이 보통은 복합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약 같은 경우보다는 전자약은 약간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 주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생활 교정 치료 이쪽에 조금 더 좀 포커스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전자약을 좀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한번 코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채팅으로 어느 분께서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틱과 파킨슨병은 완전히 그 대척점에 있는 질환입니다. 틱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이 이제 그 과잉 합성이 돼서 이제 그 파워가 높아지는 쪽으로 이제 높아지면 발생하는 이제 병이라 그러면, 파킨슨병은 도파민의 이제 그 파워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병으로서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도파민을 과다 합성되는 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도파민의 그 생성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현재까지로서는 저희가 접근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기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질문 좀 하나 좀 해드릴게요. 지금 아까 그 페어 그 FDA 승인 받아가지고 해서 이제 나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부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나요? 속된 말로 장사가 좀 잘 되는가요? 가장 현재 앞서가는 업체가 페어 테라픽스라는 업체인데요. 이제 작년도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때만큼 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의료라는 부분을 디지털로 또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임상도 많이 해야 되고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야, 이게 갈 길이 진짜 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좀 할 거고요. 저는 오늘 이걸 바라보면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또 새로운 분야에 또 이렇게 오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 독립군 웨비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야에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유순 박사 입장에서는 디지털 치료제, 그러면 바로 최유순 박사와 우리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에서는 오늘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한 20여 분 참석을 하셨는데 새로운 분야에도 이렇게 전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최유순 박사님께 박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